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벤터 3D 모델링 어셈블리 18강 18번째 시간이고요.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작업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 설명드리고, 도면 해독, 모델링 기획, 회전, 돌출, 센터 구멍, 고속 조건 설정 등에 대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못따기, 못깎기 방법 각각 설명드리고요. 작업 내용은 2D 도면이 있는데 꼭 보시고, 그죠? 작업평면을 설정해서 이제 2D, 3D, 이제 2D에서 인벤트에서 스케치하고 3차원 모델링 한 다음에 도면하고 검토해서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특이사항 몇 가지 중에 보시면 당연히 하겠지만 도면 안에 이제 주소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독한 후에 전체적인 모델링에 기획하고 적용해야 되고요. 인벤트에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작성을 할 때 항상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 작업 어떤 작업일지 조금 생각하면서 스케치 작업을 해주시면 좀 모델링이 수월하게 좀 원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이 되도록 한 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스케치를 좀 적절하게 작성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구멍 요거 모델링 할 때는 카운터 싱크, 싱크가 아니고 싱크죠. 카운터 싱크 구멍 형태로 모델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케이스 규격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으로 보시는 이 도면이고요. 이 도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 도면인데, 이게 이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어떤 그 제품의 그 형상의 그 축 부품에 해당합니다. 이 축 부품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형상이나 치수들대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치수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형상은 없는 부분이 여기 키 구멍 쪽이, 이거 센터 구멍 쪽입니다. 키 구멍은 있습니다. 센터 구멍 쪽은 이렇게 규격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태도 모델링상에서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규격집 요걸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되셨죠? 자, 이 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긴 축이다, 그죠? 긴 축이면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물론 이 축 중심의 위아래는 100%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위에 키 구멍이 있고 얘는 키 구멍이 없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그림을 그릴 땐 중심 그려서 윗부분 혹은 아랫부분을 그려놓고 회전하는 방식으로 돌릴 겁니다. 회전을 해버리면 이대로 이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원통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러나 이제 키 구멍 이런 부분들은, 그죠? 예, 맞아요. 위아래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한쪽 방향,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 한쪽에만 키 형상을 좀 그려주고 모델링을 완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뒤로 보면 여기 나사가 있고요. 나사의 틈새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구멍 표현해 줘야 되고, 자,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모델링 하도록 하죠. 자, 인벤트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고요.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로 들어가시면 되죠. 작성 들어오고요. 도면이 이게 좀 긴 도면 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좀 치수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걸 좀 확대해서 조금씩 그려나가면서 화면을 좀 옮기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나사 부분 M12의 피치 1짜리 미터 가는 나사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나사의 틈새 부분이고 10.4파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키가 올라타는 이 부분은 15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면상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기가 베어링이 올라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조립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부터 이렇게 형상을 잡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베어링이 올라탄 부분이고, 중간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는 형태로 단차가 또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형태는 아니지만 조립도면도 조금 보시면서 모델링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벤트 오셔서 2D 스케치를 XY 평면에다가 할 거고요. 잡아주고 중심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중심의 전체 길이는 176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작과 끝부분. 맞죠? 자, 그러면 상단에 선 들어가셔서 센터점 콩 찍고 가로로 하나 방향 놓고요. 이거는 중심 회전할 수 있는 중심이고요. ESC 빠져나오셔서 이제 치수 가지고 먼저 여기 치수로 주시도록 하시죠. 176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길이입니다. 됐죠? 전체 길이고. 자, 그러면 저는 위쪽으로 그릴 건데요. 위쪽에 나사 부분, 나사의 틈새 부분, 그 다음에 키 올라타는 부분, 그 다음 베어링 올라타는 축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단차 있고, 그 다음 또 반대편 그려나가겠습니다. 근데 형상이 대체로 보니까 요거 중심으로 위아래로도 거의, 그죠? 예, 거의 일치하는데, 회전 똑같은데, 이게 세로 여기 중심으로 좌우로도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네요. 물론 좀 길이가 조금 다를 수는 있네. 1mm 길고 1mm 좀 짧은 그런 특징이 있네, 그죠? 네, 그런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어떨까 싶고,
또 이게 12, 15 글자가 작습니다만 12, 15, 20인데 여기도 보면 12, 15,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축 라인들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터 가는 나사 M12 양쪽에 있는 얘들은 당연히 그죠? 수평 기준으로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15파이 키가 올라타는 이 지름 부분도 좌우가 같은 형태고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베어링이 올라타는 이 부분 20파이 부분도 좌우가 이죠 동일 선상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특징도 조금 우리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모델링 할 때요.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선 누르셔서 여기 원점 콩 찍고 자, 녹색 콩 원점 콩 찍고 위로 우리 지금 여기는 미터 가는 나사 부분입니다. M12짜리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나사의 틈새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경사가 30도로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요. 30도 써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에 그릴 때 그냥 이렇게 탁탁 단차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꺾어서 미리 스케치상에서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찍고 여기 수평 찍고 위로 찍어주시면 나사 틈새 형상을 좀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15파이, 20파이, 그 다음에 이건 26파이네요. 자, 그럼 이 15파이에 해당하는 부분 길이 한 요 정도 잡아주고 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20파이에 해당하는 부분 좀 길이 주고 또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26파이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 그려지죠. 26파이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근데 26파이에서 내려올 때 보면 참 이게 추적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추적선이 생기면 대체로 얘하고 지금 그릴 선하고 같은 선상에 오게끔 좀 자동으로 또 이 고속 조건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피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버리면 수직 수평 추수조차도 안 돼요. 수직 수평도 이렇게 딱 안 붙죠. 제가 지금 키보드상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거든요. 손 안 띄고 누른 상태에서는 이게 구속 조건이 전혀 안 잡혀요. 한편으로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콩 찍어서 20파이 하나 부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내려와서 15파이 부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사의 틈새 부분이죠. 여기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수평 좀 넣고 그 다음에 경사 30도약 넣어주고 그다음에 쭉 가가지고 또 밑에 추적선 생기거들랑 클릭해서 끝점에 콩 박아주시면 됩니다. ESC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형태는 중간에 중공 즉 구멍이 뚫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했던 최초의 176의 청선을 그렸던 끝점에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에 이 라인들은 다 검정색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하고 이제 일치됐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건 항상 여기 16개의 치수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이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그렇게 떠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들도 색깔이 검정색으로 우리 세팅은 그래요. 검정색으로 좀 돼 있어야지 뭔가 구속이 잡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파란색은 구속이 안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앞부분부터 우리 치수 한번 줘보도록 하죠. M12도 10이면 이건 12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냥 12파이로 인식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잠깐만요. 그 작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12하고 여기 12는 같은 수평선상에 있는 거니까 상단에 여기 명령 중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얘 클릭하고 요거 클릭해서 같은 선상에 있는지 한번 보죠. 아, 없었네요. 요거 같은 선상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 얘도 마찬가지죠. 15파이 얘들도 양쪽 같은 선상이죠. 아, 근데 얘는 이미 추가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 빠져나오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 스케치를 이렇게 할 때는 그죠? 추적선이 여기에서만 놀았지만 이제 여기 단차를 타고 내려올 때는 여기 그리는 순간에 여기 왼쪽에 있는 추적선이 이제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구속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얘도 이렇게 찍으면 아마 과도하게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다가 자동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이가 같긴 하네요. 근데 길이는 일단은 구속하지 않고 치수로 좀 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하나 콩 찍어서 요건 12의 절반이죠. 12 나누기 2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있는 요 나사의 틈새 부분 있잖아요. 여기 틈새. 여기서부터 여기 마디하고 여기 마디가 1.6mm라는 소리고 10.4파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4파입니다. 물론 이건 절반이지만 이해되셨죠? 요 치수편이 이렇게 된 것도 조금 이해는 해야 돼요. 좁아가지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치수 이용하셔서 얘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 지름이 얼마라고요? 10.4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얘죠. 맞죠? 요거 자체를 클릭하셔서 선 빼서 요거 치수가 얼마? 맞아요. 1.6mm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찍어서 요거 각도 아닙니다. 각도 줄 땐 얘하고 얘 찍어서 요거 30도입니다. 예, 잘 안 보이죠? 30도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이거 들어가셔서 30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수가 17mm라고 하는 부분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찍고 여기 아니고요. 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17mm라는 소리죠. 개주면 왼쪽은 여기 완성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름 15파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는 길이가 맨 앞에서부터 36mm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 15파의 절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얘하고 세로선하고 요거 세로선 연결해서 이건 얼마입니까? 요거 36으로 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0파의 절반이겠죠? 베어링 올라타는 부분입니다. 20 나누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전체 길이가 맨 앞에서부터는 73이에요. 자, 이 치수가 이렇게 표현된 건 기준 치수 스타일로 요거 치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대칭 치수로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하는 형태로 이제 치수를 줬다고 해서 저는 대칭 치수라 부르고요. 자, 치수가 맨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73mm죠? 73mm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26파이에 요거는 참고 치수 31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찍어서 이건 26 나누기 2로 해주시고요. 요거 길이는 31mm입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이제 건너편 넘어가서요. 요거 20파이 그대로고요. 20파이고 길이는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2mm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이미 검정색으로 들어와 있죠. 같은 선상에 있는 걸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지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20의 절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72mm만 길이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길이도 이미 다 들어가 있네요. 길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길이를 우리가 설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길이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176을 최초에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했으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6이겠죠. 그럼 이 치수는 하나 건너뛰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31mm를 건너뛰어도 아마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72는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되셨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죠. 요거는 요거 같은 선상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네요. 자, 여기 찍어서 치수 요거 찍어서 여기는 17mm고요. 자, 선이 꼬였는데 ESC 빠져나오시고 요거 끝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당기시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당겨 놓으면 되겠죠. 다시 치수 D 누르시고 얘도 같은 선상에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찍어보죠. 치수가 어떻게 뜨는지. 일단 폭은 1.6mm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4의 절반이었죠. 아, 얘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얘도 치수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요. 네, 5.2 맞죠? 됐고. 그 다음에 치수 요거 치수 요거 치수 D 누르시고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 30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자, 검정색 다 변했으니까 이제 만질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눈에 보이는 건 얘가 이게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마디까지의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35mm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이렇게 완성하면 이제 회전을 해서 형태를 잡는 것까지는 되죠. 이게 축이니까. 근데 이제 키를 어떻게 그릴 거냐인데, 여러분 생각에 키는 여기서 이 작업을 3D 형상에서 키를 적용하는 것보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좀 단순한 그림을 보면 키 자체의 측면 형상에 있는 이 그림도 여기다가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모델링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죠. 키의 요 형상을 여기에다 그대로 그냥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키가 올라타는 여기 축이 15파이죠. 사각형, 직사각형 이용하셔서 여기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저는. 여기의 형태가 요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 위쪽을 트리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델링을 해보면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그냥 위에는 위에는 다 이제 뻥 뚫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출로 빼도 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밑에만 이 형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 여기까지 빠져나와 있어도 스케치가 여기까지 삐져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맨 뒤에 있는 요 라인하고 요 사이는 3mm로 되어 있어요. 요거 적용해주고, 자, 쿠프투상 쪽 보니까 12mm 전체 키의 길이가 나오죠. 그럼 얘 찍어서 요거는 12mm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 외곽의 지름 15파이 지름에서 키표로는 3mm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찍고 얘 찍어서 요거 3이라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남아있어 있는 부분에 한 개가 있을 거예요, 하단에. 맞죠? 근데 이건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위에 돌출로 빼버린 건 허당 부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치수 적용해서 모델링 해주시면 돼요. 보죠. 자, 사각형 클릭하셔서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치수 D 누르시고 디멘전이 D입니다. 얘 찍고 얘 찍어서 이건 얼마예요? 요거 2mm고요. 그 다음에 키의 길이 요거 얼마예요? 쿠프투상 쪽 보면 12mm라고 되어 있죠. 10이라고 주고, 얘도 깊이가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사이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모델링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끝난 거고, 여기 지금 그 센터 구멍이라고 한 이 부분은 형상에서 우리가 센터 구멍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의 고속 홈브나 못다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다 형상에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못다기 다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못다기, 못깎기 다 있는데 이거를 스케치에서 제가 되도록이면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다 보면 이 구속 조건들이 혹은 치수들이 조금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진다고 표현할 텐데 그걸 좀 피하려면 당연히 형상에서 모델링을 좀 해주는 게 더 편하겠죠. 스케치에서는 딱 스케치 할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스케치 할 게 없으니까 마무리 나오시고 회전할 겁니다. 상단에 회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라우트 라인 하나 잡아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잡힐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축 선택하셔서 중심의 축 176짜리 요선 하나 클릭해 주시면 회전을 하나 만들어졌고 확인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스케치선들이 이제 숨겨졌는데 요 회전 안에 스케치선이 들어있죠. 요거 스케치선 앞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스케치. 요게 지금 색깔이 칼라고 요건 흑백입니다. 요게 이제 스케치선이 지금 비활성화, 즉 가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인벤터에서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가시성이 들어오면 여기 불이 들어올 겁니다. 치수가 들어올 건데 빠져 있어요.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ESC 잠깐 몇 번 누르시고요. 다시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스케치 공유 한번 눌러 주십시오. 선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선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안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 뷰 들어가셔서 요거를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 밑에 선도 다 보여요. 사실 요거 안 보여도요. 인벤터는 선을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선이 잡히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3D 모형으로 오셔서 돌출 들어가셔서요. 여기 사각형 가장자리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키가 똑같거든요. 왼쪽에 5mm에 12나 여기도 5에 10이기 때문에 폭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대쪽도 하나 선택해 주시죠. 양쪽을 동시에 돌출로 뽑을 거고, 얘는 한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 기준으로 좌우로 5mm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출을 할 때 대칭으로 돌출할 거고, 폭은 5mm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절단, 즉 빼기를 하셔야겠죠. 꼭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쑥 빠졌을 겁니다. 안 보이죠? 다시 뷰에 들어가셔서 여기 비주얼 스타일에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모서리로 음영 처리 보시면 형상적으로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선이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 다시 회전 밑에 들어있는 스케치 1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는 이제 공유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 없고요. 가시성 쪽에 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클릭해주면 가시성의 체크가 빠져요. 그러면 화면상에 있는 가시적인 스케치선들은 다 숨겨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축의 키홈 부분의 양쪽이 둥근 R 형태의 키홈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사각 형태죠. 왜냐하면 사각형 자체로 도출로 뽑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마무리 작업 어떻게 하냐면 3D 형상에서 요거 목깎기 이용하셔가지고요. 이 지름상의 값이 5니까 반경상으로는 2.5죠. 그러니까 5 나누기 2 정도로 해주고 여기 모서리 찍고 Shift 키 누르고 방향 마우스 휠로 움직이시면 회전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키홈을 완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위에 작업평면 잡아가지고 슬롯으로 그래서 한 방에 빼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간단한 건 요렇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개 더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키홈 부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레드도 있고 센터 구멍도 있어서 센터 구멍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센터 구멍은 양쪽에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센터 구멍 여기다 찌를 텐데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멍으로 뚫을 거고, 형상적인 건 카운터 싱크 형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싱크 그 명령 이용할 겁니다. 자, 구멍 들어가셔서요. 구멍을 찌를 면이 요 면이죠. 근데 지금 저는 연두색으로 이게 뭔가 선택이 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선택이 안 되거든요. 요 부분 보이십니까? 요거 켜짐 돼 있는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은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눌러서 켜주시고요. 그 다음 갖다 대야지 이렇게 뭔가 선택이 돼요. 자,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이제 센터 구멍이 자세를 잡아요. 근데 위치적으로 얘는 여기가 아니라 요 센터이기 때문에 얘 자체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드래그 앤 여기다가 드롭 손 띄시면 이렇게 센터 위치가 바뀝니다. 이상 없고, 구멍을 일단 단순 구멍으로 가시고 카운터 싱크 구멍으로 가시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요거 왜 이런 형상이냐 하면 규격집에서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면상에 표현한 형별은 A형입니다. 그리고 2하고 4.25라는 어떤 데이터 값이 있죠. 요 사이즈, 요 형별을 이용해서, 형별을 케이스 규격에서 찾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2D 도면에서는 그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공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모델링, 우리가 3D 모델링 할 때는 그 센터 구멍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가보죠.
A 형태 아니고 2에 4.25짜리 쓴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센터 구멍 A형이고 이런 형태를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마치 카운터싱크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카운터싱크 모델링 작업을 하는 거고요. 2하고 4.25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호칭 지름, 즉 안쪽에 있는 작은 지름 쪽이 2파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4.25, 즉 여기 입구 쪽에 큰 지름이 4.25파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두 개. 자, 그럼 다시 오셔서요. 이 인벤토 오셔서 여기 보이죠? 여기 깊이값 있고, 자, 입구 쪽이 아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4.25라고 했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4.25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게 90도라는데 여기 보니까 최대 60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6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밑에 있는 지름은 2mm니까 2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해됐고, 자, 나머지는 다 좋은데 여기도 그 드릴, 여기 센터 드릴에 있는 드릴 날각이니까 118도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길이 부분 보이죠? 여기 지금 도면 화면상에서는 8-3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L 값하고 L1 값입니다. L은 여기고요. 그럼 이거 쭉 따라가 보면 3.3이고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맞죠? 이 라인에 따라가면 3.3이죠. 그럼 L1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9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길이 이거는 3.3 더하기 1.95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이 이렇게 좀 짧아지면서 이렇게 형상의 어떤 위치 혹은 자세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자,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이따가 단면으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센터 구멍이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한 개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구멍 누르셔서 여기 한번 터치한 다음에 이 센터를 드래그 앤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 시키고, 아마 기초 이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직전에 어떤 데이터 값이 다 들어있죠. 4.25, 60도, 3.3 더하기 1.95, 2파이.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방법이야 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평면 잡아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그냥 대칭, 즉 밀어 복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백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구멍 형태로 그냥 모델링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이제 스레드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스레드는 도면상에서는 M12에 피치 1짜리였습니다. 그게 양쪽에 있었어요. 맞죠? M12. 자, 그러면 M12에 피치 1짜리였으니까 여기다가 스레드 주시면 되겠죠? 상단에 가보면 여기 스레드가 있습니다. 여기 스레드 이용하시고,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 요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선택해 주시면 양쪽을 잡히고요. 자, 안시가 아니라 우리는 ISO 메트릭 밀리미터 쓰니까 ISO로 하시고, KS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크기 12는 아마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름 자체가 12파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M12라고 자동으로 자기가 선택할 거고, 다만 여기 피치 값이 여기 밑에 보통 나사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 숫자를 제가 1로 바꾸면 여기가 조금 더 촘촘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요거를 1로 밑에 가는 나사로 바꾸면 좀 더 촘촘해집니다. 네, 이런 특징. 사실 이 인벤터에서는 3차원 영상으로 나사산을 만들지는 않고요. 음영 처리로 되어 있어요. 흰색이 나사산이고 검정색, 어두운 색깔이 골 부분, 산하고 골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구분지어서 모델링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양쪽에 스레드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도면 앞으로 와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못따기가 있는데요. 여기 못따기는 이 피치 값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피치가 1이니까요. 여기 못따기도 1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못따기부터 할 텐데, 여기 지금 못따기가 있는데 도면에 지시값은 없죠. 우리가 공통 주소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시대구 지시 없는, 노란색이네요.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 필렛과 라운드는 R3, C1, R3 그런 내용이 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피치값 1 그대로 해서 C1 주면 되고, 여기 나머지 것들은 보면 여기 C1, C1 여기 주시면 되고, 건너편에도 C1, C1, C1 다 주시면 되겠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다 C1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상단에 못따기 들어가셔서 거리값은 1로 바꿔주시고, 여기죠. 여기 C1, 여기도 C1, 여기도 C1 세 군데가 있고, 건너편에도 똑같은 거니까요. C1, C1, C1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 여기 나사 틈새 부분에는 R이 0.6이에요. 여기 근데 이 도면에서는 R3가 없습니다. 네, R 좀 작죠. 자, 그러면 목각기 들어가셔서 목각기 값은 0.6으로 주고, 나사 틈새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면 틈새 여기에요. 요거 0.6, 요거 0.6이라는 소리고요. 자, 건너편에도 나사의 틈새가 있을 거니까 방향 틀어서 여기도 0.6, 여기도 0.6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확인 눌러주시면 0.6 네 군데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어링의 베어링의 구속 홈부 R 보이시죠? 이것도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못따기 들어가셔서 이거 1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방향 틀어서 여기 구석에 하나 해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되셨죠? 자, 컨트롤 S나 혹은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는 바탕화면에 그냥 부품 2번이라고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모델링상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왼쪽부터 보면 여기 센터 구멍 표시해줬고, 여기 미터 가는 나사 M12짜리 있고, 틈새 R도 잡아줬고, C 탔고, 그 다음에 키 구멍이죠. 키홈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C 탔고, 자, 그 다음에 R1을 양쪽에 여기 걸어줬죠. 예, 베어링의 구석 홈부 적용시켜줬고, 나머지들은 똑같이 했기 때문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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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M12의 피치 1짜리, 그 다음에 R0.6 두 군데, 요거 깔끔히 둥근 형태의 키홈까지 만들어주면 모델링이 끝났네요. 되셨습니까? 모델링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상이 없죠. 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키의 방향이, 즉 키가 위쪽으로 이렇게 단면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모델링상에서도 이 방향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하나는 위쪽으로 그려놓고 하나는 앞쪽으로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면 자체도 그림이 바뀌었었어야 돼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인벤터 3D 모델링 어셈블리 18강 18번째 시간이고,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는 도면해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지 기획, 회전, 돌출, 센터 구멍. 이 센터 구멍은 카운터 싱크 방식으로 우리가 구멍 작업했고요. 이 구속 조건 설정 방법 설명드렸고, 못따기 못깎기 각각 있었습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항상 시작하기 전에 도면에 그 상에 있는 주소 내역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게 해독이 돼야지 전체 모델링 할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케치 할 때는 형상을 한 번에 좀 이렇게 좀 쉽게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스케치를 조금 배치하는 게, 그리는 게 좀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센터 구멍 모델링 할 때는 카운터 싱크 구멍 형태로 모델링을 완성했고, 그 카운터 싱크의 형태는 했지만 어쨌든 센터 구멍에 또 케이스 규격이기 때문에 이 규격을 보시고 사이즈 적용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